네, 안녕하세요. 주세남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식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급등주의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급등주는 뭐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들이 많지만 제가 보는 건 약간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급등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슈입니다. 이슈. 그 이슈가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 뒤를 기대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거를 짧게 본다면 급등주고 길게 본다면 추세 우상향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샘플 종목, 교보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KPS 생명과학, 투비소프트, 종근당 바이오 이런 거를 예제를 적어놨는데 먼저 KPS 생명과학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KPX 생명과학. KPX 생명과학은 화이자 관련주의 대장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하지만 대주주가 도망갔고 그리고 우리는 화이자랑 관련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최근에 화이자 모더나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슈팅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종목 KPX 생명과학은 화이자와 더 이상 관계가 좀 연결고리가 많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뒤에 이슈를 보라 그랬죠. 이슈의 크기, 이후에 이슈의 다시 재반등 이걸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실패 사례를 바로 설명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 사례를 한번 보고 실패 사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사례는 뭐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를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콜드체인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빠집니다. 요거 충분히 급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콜드체인이 모더나 화이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모더나 화이자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이슈들이 나올 만한 이슈겠죠. 예를 들어서 12월 10일에 미국에서 화이자 모더나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때 그 중요 회의가 있거든요. 일정 잘 보셔야 되고요. 그 중요 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면 그 이후에도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좀 줄어들었다가 저점에서 다시 크게 슈팅이 나오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매수 타이밍 언제냐? 첫 번째 슈팅이 아니라 조정을 받았을 때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면 22평선 반등을 예상하고 매수를 했다면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면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 이슈가 살아있으니까. 콜드체인 아니면 안 되니까. 모더나 화이자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거고 여기 때도 백신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급등 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면 여기에서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등, 조정, 여기서 매수.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슈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 종근당 바이오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죠.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바이오를 보면 이때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미국 FRB에서 통과가 되는 그러니까 얘는 종근당 바이오가 치료제 관련해서 통과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굉장히 큰 호재였죠. 그런데 치료제 관련 호재가 터졌다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쭉 하고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백신 쪽으로 기대를 막 하고 있다가 백신은 내년 상반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 이후에나 백신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국도 지금 백신 그 확보량이 부족하다고 초기 생산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3차 팬데믹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이라면 치료제 쪽으로 섹터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상승 조정으로 나오고 여기서 다시 재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다시 살짝 조정하고 다시 재상승이 나오죠. 코로나 환자 증가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게 이슈죠. 종근당 바이오를 이끄는 이슈는 그게 이슈입니다. 그럼 코로나 관련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한다. 언제까지 증가할 것이냐 언론에 보면 나와 있죠. 일단 12월 달은 최악의 12월 달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치료제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살아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치료제 관련 이슈가 살아있는데 여기에서 또 치고 나오는 게 백신이죠. 백신이 치고 나오면 그럼 또 치료제 관련주가 싹 힘이 빠집니다.
그 힘싸움, 그 줄타기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고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백신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세운다면 이 이슈는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 치료제 이슈이다. 여기서 같이 이어가면 뭐 골판지 제조 뭐 이런 애들도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비대면 음압병실 얘네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언제 꺾일 거냐면 환자가 맥시멈을 찍기 전에 주가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제 예상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오늘 학습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슈가 뒤에 살아있고 그 관련 이슈가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가 기회라는 거죠. 바로 요 슈팅이 나오고 조정을 받는 요 타이밍이 그 기회라는 거고 투비 소프트도 보면 상승 조정 여기가 기회였고 상승 조정 여기가 기회였죠. 그리고 또 상승 조정이 들어왔어요. 이건 또 뒤에 또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신 이슈는 뒤로 계속해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 콜드체인 관련주는 아직 죽지 않았다. 대한과학이 대장이에요. 근데 대한과학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투비소프트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 나왔다가 싹 조정받는 이 타이밍이 괜찮은 이슈였고 괜찮은 자리였고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빠진다면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한다. 왜? 이슈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KPX 생명과학 실패한 사례로 살펴보면 여기서 상승 조정 여기가 원래 매수 타이밍이긴 한데 이 빠진 이유가 우리는 화이자랑 관련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얘는 실패한 사례. 이해가시겠죠? 모더나 관련해서 N2텍이 지금 조정이 있죠. 예, 모더나 관련 이슈라고 말씀드렸고 급등, 하락, 급등, 하락, 급등, 하락 중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일정 말씀드렸죠. 12월 10일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애들은 조정을 받을 때가 매수,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는 거죠. 급등의 패턴이 이해해 가세요? 그 이슈가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엔투텍을 사라. 이게 아니에요. 조금 더. 그러면 이거는 시간을 좀 짧게 봤잖아요. 좀 길게 보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짧게 보는 거 한 개만 더 봅시다. 항공주 하나 볼까요? 티웨이 항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항공주도 다 똑같은 겁니다. 백신 관련해서 슈팅, 조정. 백신 이슈는 살아있었죠? 다시 슈팅, 조정. 백신 관련 이슈 아직 살아있죠? 다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게 급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아까 급등은 좀 짧게 보는 게 시간적으로 짧게 보는 게 급등이라고 했고 시간적으로 좀 길게 본다라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느냐. 넥슨GT를 한번 보죠. 최근에 컴투스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이유는 왕이가 한국에 왔다가 간지 일주일 만에 그 한국의 한한령이 내려져 있던 게임업계의 포문이 열렸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한한령 해제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중기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애들, 그러니까 넥슨GT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게임할 거야 이러면서 게임주가 많이 상승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7, 8월 여기서 빵 하고 치고 올라갔었던 게 얘가 중국 진출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거의 성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8월 11일인가 이때 이날에 그 진출하기 하루인가 이틀 전에 벤치를 먹었어요. 중국한테서. 갑자기 무산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거든요. 게임이 중국에 진출할 이슈로 이만큼 상승을 했었다. 그런데 이슈가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잖아요. 한한령 해제로. 그럼 다시 한번 이슈가 불어줄 가능성이 높다. 주가는 조정을 받았다. 아까 급등 패턴과 같죠? 이건 추세적으로 우상향으로 나왔던 패턴이고 왜? 길게 보고 있으니까. 시장 상황이 길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우상향으로 나왔고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한령 해제 이슈로 중국에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얘는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기간에 따라서 추세 우상향이냐 기간이 짧으면 급등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뒤에 이슈가 살아있느냐. 첫 번째는 이슈의 크기죠.
이 이슈가 도대체 얼마나 크냐, 시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틀 안에서 튀어나온 이슈이냐, 회사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이냐.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가 전체적으로 틀이 움직이고 있죠. 왕이 외교부장이 와갖고 한한령을 해제하면서 틀이 움직이고 있고, 그 틀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기업의 내재적 이유, 그걸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시장의 틀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크게 갑니다. 이해가시겠죠? 아무튼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남이잖아요. 무엇을 사라가 아니라 이런 이슈를 이런 시각에서 봐라 라는 게 포인트고요. 이 관련해서 내용들은 채팅창에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다룰 거고, 이 외에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 내용이 좀 참신하다, 나는 계속 교육을 듣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채팅 관련 정보는 영상 하단,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